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개념 설명한 거 이어서 개념 원리에 있는 그 실근의 개수 유형들, 필수 예제들이나 뭐 확인 체크 중에서 조금 짚어볼 만한 게 있다면은 그것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실근의 개수 유형을 좀 더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페이지로는 138페이지 먼저 파서 개념 페이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 그러면 138페이지 펴보면 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해가지고 저 첫 번째 박스에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의 개수와 y는 fx와 x축의 교점 개수는 서로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 앞서 개념 설명에서 내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찾기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또한 밑에 2번 박스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나와 있는데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 중근과 다른 하는 실근, 그리고 한 실근과 두 허근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3차 방정식이라는 녀석은 내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3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하게 근은 총 몇 개 가져야 돼? 무조건 근은 3개를 가져야 돼. 이건 언제나 항상 옳게 되는 거야. 항상 그러해야 돼. 3차 방정식 근은 3개 갖는데 그 중에서 이 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이냐라고 했을 때 실근이 당연히 3개와 2개와 1개 이런 식으로 들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실근이 빵개일 때도 존재할 것인가? 라고 해보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3차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3차함수와 x축과의 관계지. 그랬을 때 우리 3차함수 y는 fx가 우리 저번 시간에 3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배웠었잖아. 어떻게 개형을 그릴 수가 있다 그랬어? 최고점 계속이 함수일 때 이런 개형 혹은 이런 개형을 그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랬을 때 x축을 어디다가 그리든지 간에 항상 그는 3개, 2개, 1개 중에서 나오게 되겠지. 지금처럼 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한 경우가 아니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3개, 2개, 1개로 나올 수 있고 빵개인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야.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랬을 때 일반적인 요 개형만 가져와 볼게. 그러면 그리고 요 개형도 가져와 볼게. 그랬을 때 실근이 3개가 나오려면 봐봐, 이렇게 생긴 3차함수에서 x축을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실근이 3개가 등장할 수가 있을까? 없겠죠? 왜? 지금 보면 실근이 다 어떻게 돼? 하나 전부 다 x축을 어디다가 표현하든지 간에 전부 다 1개씩만 등장을 하고 있다고. 요 개형에 대해서는 실근이 3개가 나올 수가 없다. 실근이 3개가 나오려면은 요 개형만 가능하겠고, x축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요 사이에 극대와 극소 사이에 요 공간의 x축이 그려져야 실근이 이렇게 교점 3개가 만나면서 실근 3개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실근이 2개일 때도 어떻게 되겠어? 아까 우리가 방금 그린 요 유형은 x축을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항상 실근이 1개만 나왔으니까 당연히 2개일 때는 요 개형은 불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요 개형을 그려야겠고, 그 중에 실근이 2개, 즉 교점이 2개이려면 이런 식으로 x축을 그려야겠지. 이렇게 극점을 x축으로, 극점을 이렇게 접하면 지나가는 선이 x축이 되도록 그렇게 그려줘야 각각 실근이 2개, 2개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가 있겠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게 실근이 2개일 때, 또한 이 그래프에서 실근이 하나가 나오도록 그려줄 수도 있겠지. 어떻게? 그래프의 x축을 이렇게 그린다는, 혹은 이렇게 그린다는, 극대 극소를 넘어서서 요 위아래로 그려준다면은 그때는 실근이 이렇게 1개씩밖에 등장할 수가 없겠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기본 그래프, 3차함수 그래프에 대해서는 실근이 1개, 2개, 3개 전부 다 가능하지만 요렇게 생긴 증가만 하거나 혹은 감소만 하는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는 실근이 1개만 갖겠구나 라는 걸 이해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렇게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됐어. 근데 이 개념 원리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뭐까지 알아보고 있냐? 요 그래프들 특징을 보고 있는데, 봐봐, 이 그래프의 특징 어때? 만약에 이게 중간에 그어진 게 x축이라고 우리 지금 가정을 했잖아. 그랬을 때는 어때? 요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서로 다르지. 얘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겠고, 얘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일 거야. 그럼 극대와 극소를 구했을 때 그
그 부호는 음수값이겠다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극대와 극소가 음수값이 나와서 곱해서 음수값이 나온다는 건 x축이 이렇게 그어진다는 된다는 뜻이고 그때 우리는 실근이 3개를 갖겠구나라는 거를 전문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으니까 3차 방정식이 실근 3개 가지려면은 요런 느낌이면 되겠구나라고 개념을 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건 사실 문제풀이적인 유형적인 해석인 거고 사실 그렇게 딱 중요하다고 막 외워야 될 정도로 중요한 유형 풀이법은 아니야.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x축이 대충 여기 지나가야겠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은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뒤쪽에 개념을 필수해서 풀 때도 이걸 이용해서 풀면은 뭐 개념을위해서 소개하고 있는 풀이 방식대로 풀 수가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x축이 여기 있겠다 라는 느낌적으로 좀 더 원론에 가깝게 한번 풀어볼게. 이런 약간 특이한 풀법 말고. 알겠죠? 나머지 풀법들도 다 마찬가지야. 얘는 어떻게? 실근이 2개이려면 극점을 x축이 접하면 지나가야 된다. 실근이 1개이려면 기본 이용에서 이렇게 x축이 혹은 아예 이렇게 생긴 그래프이거나 이런 식으로 읽어볼 수 있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삼중근에 관한 내용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랬을 때 삼중근이 뭐다? 접하긴 접하는데 어떻게 지나가? 꿰뚫면서 접하면 지나가야 된다. 방금 얘기한 거 이런 거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꿰뚫고 지나가는데 접하면서 지나가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삼중근이고 어떠한 이게 a라고 했을 때 요 식은 x-a는 인수를 3개 가진다라고도 소개했었죠? 이게 삼중근의 내용이었고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꿰뚫고 지나가되 접하면 지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삼중근 아니야. 이거 그냥 실근 하나 있는 거야. 그냥 x-a 인수 1개짜리라고 읽어보시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 개형이지만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당연히 삼중근이 아니겠지. 그냥 하나의 실근이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해가 되시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방정식 근은 항상 3개여야 한다 그랬지. 근데 근이 3개인데 그 중에 실근이 만약에 1개라면 당연히 나머지 2개의 근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실근을 제외한 허근이 전공적으로 2개 있겠다 라고 그냥 어림짐작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3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1개다? 그럼 허근이 2개 있겠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고 만약에 4차 방정식이라면 근이 항상 4개여야 될 텐데 실근이 만약에 1개 있어 그럼 허근은 몇 개? 3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간단하지? 그런 내용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139페이지 3번 박스에 뭐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이따가 유형만 풀어보면서 이거 최대 최소값에 관련된 유형이거든. 그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넘겨볼게. 우리는 페이지 141쪽에 필수예제 27번으로 넣어봅시다. 자, 필수예제 27번 방정식이 나와있고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있어. 그럼 3차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2가지 풀이를 쓸 수가 있겠지. 어떻게? 자, 첫 번째 10풀이 방정식이니까 뭐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한 거나 근각을 사용해 쓰거나 그대로 공식을 쓸 수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했지. 10풀이는 인수분해할 수 있는 점 해야겠지. 인수분해하면 되나 봤더니 이런 거 인수분해 어떻게 했어? 수상 개념들 잘 끼워려가. 이런 거 인수분해하려고 강제 인수분해 시도했었고 강제 인수분해 시도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x에다가 특정한 값을 대입해보면서 요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았었지. 지금 어떻게? x에 예를 들어서 얼마를 넣을까? x에 2 같은 걸 넣어보면 그러면 8 빼기 12 더하기 2니까 이게 안되고 인수분해가 안되나? 인수분해가 지금 잘 떠오르는 되네. x에 1 넣으면 되지? 간단한 걸 못했었네. x에 1 넣읍시다. 1 넣으면 1 빼기 3 더하기 2여서 0 되죠? 그럼 인수분해해서 얘는 x-1을 인수로 갖고 강제 인수분해 x 제곱 들어가야겠고 마이너스 x제곱 생기고 빼기 3x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뒤에 따라와야겠죠? 이거 수상 개념이야. 잘 기억해봐.
그럼 마이너스 1이고 상수하는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2 뒤쪽에 따라와야겠지. 그치? 이게 강제 인수분해였다. 지금 내가 하는 인수분해가 잘 기억이 안 나면 반드시 수상 가서 이 내용 보고 와야 돼.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0이다 됐고, 뒷부분에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고, 그럼 실근을 갖긴 하나 해서 찾아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 같은 걸 쓰거나 혹은 근해공식 바로 때려봐도 괜찮겠지? 그랬을 때 근해공식 한번 때려보면, 자 분모는 짝수 공식도 있긴 하지만 그냥 쓸게. 일반 공식으로 2분의 2 얼마 루트 4 5 플러스 마이너스 4ac일 텐데 빼기 1은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8이겠죠? 이런 느낌. 그래서 2분의 2 콜마 루트 12. 그럼 2분의 2 콜마 2 루트 3이고 약분해주면 1 콜마 루트 3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도 인수분해가 결국 되긴 되겠다. 어떻게? x-1과 이쪽은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만든다는 거니까 해가 1 빼기 루트 3 이렇게 인수랑 이렇게 인수를 갖겠다라고 인수분해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그럼 우리 해는 x는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해가지고 근은 몇 개? 실근은 3개 있겠다라고 식풀이를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식풀이의 내용 다음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 자, 여기까지가 식풀이였고, 다음은 그래프 풀이 한번 시도해 봅시다. 자, 그래프 풀이는 이 방정식, 즉 요 이 부분의 3차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리란 얘기가 되는 것이고,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뭔 짓을 할 거냐? 자, 앞으로 다 잘 봐.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 이제 미분을 배운 세대잖아. 미분을 배운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그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건 당연히 그 우리가 그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서 증가 감소를 체크를 해가지고 풀 거야 라는 거야. 극점을 어디서 갖겠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도함수를 구해서 추론하겠다라는 거야. 모든 함수에 대해서.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도 3차 함수지. 도함수를 구해볼게. 그러면 y'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고 인수분해가 되면서 봤더니 되죠? 3x에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랬을 때 이 도함수 3x에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포인트, 즉 x는 0과 x는 2가 무엇이 된다? 이것이 극점의 후보들이 되겠고, 극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기 위해서 직접 대입해가지고 부호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 자, x가 0일 때 그리고 2일 때에 대해서, 자 0보다 살짝 작은 값 마이너스 1 넣어보고 요 사이값 1 넣어보고 3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9. 즉 여기서 플러스겠다. 1 넣어볼까? 1 넣으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네요. 자, 3도 넣어볼까? 9 곱하기 1이니까 이건 플러스겠네. 그럼 부호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니까 극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러죠? 이런 식이구나. x는 0에서 극대, 그리고 x는 2에서 극소인 이러한 3차함수 개형이겠다라는 거를 이용해 볼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3차함수가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해 보려면 이 각각의 그래프에서 극점의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왜? 아까 우리가 3차함수 그 실근의 개수를 보면서 이 기본 기형에 대해서 x축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실근이 1개, 이렇게 그려진다면 실근이 2개, 이렇게 그려진다면 실근이 3개, 다시 실근이 2개,
실근이 1개 이런 식으로 x축이 어디를 기준으로 극점을 지나고 있냐는 그 사이를 지나는 바깥을 지나는 기준으로 그거에 따라 실근의 개수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서도 실근의 개수를 확정해주기 위해선 극점의 y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건 어떻게 확인하는 선생님? 당연히 y는 fx씩 몰라. 알고 있잖아. 저거라고 지금 써져 있잖아. 문제에서. 그리고 극점의 x축 바라 몰라. 알고 있잖아. x는 0과 x는 2라고. 그럼 y축 다 대입하면 되겠죠? 간단한 거야. 대입을 해봅시다. 0 넣어주면 0, 0, 2니까 여기는 2겠고 a 넣어주면 8 빼기 12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겠고 이렇게 그 값을 구해주고 나면 x축이 어떻게 그려져?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 그려져야 될 테니까 여기에 x축이 그려지겠네 가 되겠고 그럼 실근이 몇 개겠어? 하나, 둘, 세 개네 라고 그려줄 수 있겠다. 이해되겠습니까? 간단하죠? 자, 요게 내풀이 방식이고 개념을 위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 요 극값의 y값을 구해가지고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음수죠? 그러면 극대 극소를 곱해서 음수니까 실근이 3개입니다 라고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독특한 풀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쓰느니 그냥 2랑 마이너스 2 구했으니까 당연히 x축이 여기 사이에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x축이 그려놓고 보면 당연히 실근은 3개일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해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풀이법대로 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기본기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이제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응용할 수 있는 이 건덕지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풀법이니까 꼭 요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여기 필수의 27번이었고 요 예제 풀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 첫 번째는 뭐? 식풀이 어떻게 한다?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시도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등각에서의 관계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근해공식 시도해봐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인수분해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수분해가 뭐였어? 강제 인수분해. x의 특정값 집어넣어가지고 인수를 강제로 찾아내는 인수분해였어. 그것도 안 된다면 근해공식 혹은 판별식 이용해서 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별해봐야겠고 그게 식풀이였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그래프 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 함수 그래프는 지금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 나서이니까 미분을 배웠으니 이제 우리 앞으로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될 거다? 도함수를 구해서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극점인지 아닌지 변곡점인지를 꼭 체크해가지고 함수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그려내겠다는 거야. 여기 중요한 건 뭐겠어? 실근의 개수도 물론 그렇겠지만 모든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극점들이야. 결국 모든 문제든지 간에 미분과 관련된 어떤 함수 문제가 나왔다? 그럼 항상 극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도함수 구해서 극점인지 아닌지를 꼭 판별해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어떻게 판별한다?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도함수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있는지 부호를 판별해 보면서 우리가 극점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극점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당연히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아무거나 때려넣고 오른쪽에 있는 거 아무거나 때려넣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직접 대입해가지고 계산해보면 되겠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배웠던 미분 개념들이 전부 다 한 방에 들어오고 있어. 지금 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앞에 남아있는 미분 개념들이 정확하게 잘 안 잡혀 있는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당연히 강의를 멈추고 앞에 풀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극점은 뭐였는지, 미분은 뭐였는지, 도함수는 뭐였는지, 원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셔야 지금부터 푸는 문제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야. 아까 우리 개념 설명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금 풀면은 이 실근의 개수 유형 파트는 미분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야.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미분 개념들이 총 집합된 가장 어려운 유형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복습한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하세요. 필수의 28번 가볼게. 자, 이러한 방정식의 실근 개수라는 유형이고 필수의 28번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야. 지금 하는 설명 잘 들어야 돼. 자, 이 방정식의 특징을 딱 봤을 때 뭐가 보여? 일단 주인공 문자는 뭐야? x에 관한 방정식이다라는 걸 읽어볼 수 있겠고 근데 x를 제한 미지수가 여기 섞여 있는 데서 봤더니 미지수가 섞여 있지? 어디 섞여 있어? 여기 섞여 있는 미지수가.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실근의 개수를 앞에 기념 설명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다라고 얘기했었다고? 어떤 함수와 직선 간의 극점 개수로 우리는 풀이할 것이다
라고 그래프 풀이를 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지금 시간부터 그걸 배워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부터 나온 필수제 28번이 딱 요 내용이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앞서 개념설명 시간에서 뭔 얘기를 했었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 방정식이라는 건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라는 두 함수가 있었을 때 이 함수들 간의 교점을 구할 때 우리 그것을 fx equal gx라는 형식의 방정식으로서 구성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방정식의 실근이 곧 무엇 역할을 한다? 교점의 x좌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는 이 두 함수의 교점 개수와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는 결국 어떻게 이 함수와 함수의 교점으로 볼 것인데 이거를 그냥 fx, gx 고지고대로 주어진 대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fx는 4차 함수를 주고 gx는 3차 함수를 줬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를 싹 그려주고 3차 함수 그래프도 싹 그린 다음에 그 둘의 교점을 한 방에 봐야 되는 거니까 괜히 이건 어렵겠어? 쉽겠어? 어렵단 말이야. 4차 함수도 그리고 3차 함수도 따로 그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부분들을 이항시켜서 이쪽에 새로운 hx 함수를 만들고 이쪽에는 간단한 직선 함수만 되도록 즉 1차 함수만 되도록 식을 적절히 한들을 이항시켜서 정리해 놓겠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fx가 4차고 gx가 3차였어. 그러면 얘네를 gx의 부분들을 여기로 이항시켰을 때 어차피 fx는 4차, gx는 3차니까 gx를 싹에다 이항시켜도 좌변에 있는 함수는 전부 다 몇 차가 되겠어? 4차 빼기 3차니까 4차에 3차를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겠어? 없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fx, x 4승이 있고 gx, x 3승이 있다면 이항시켜서 빼기 x 3승을 만들어도 여전히 이것은 뭐가 되겠어? 좌변은 여전히 4차 함수일 거라고. 즉 무슨 말이야? 아, 이런 식으로 이항을 시켜서 해놓으면 hx는 결국 fx가 4차고 gx는 3차일 때 hx도 그냥 4차 함수겠구나 라는 식이 된다는 거로. 그럼 무슨 말이야?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약에 놓고 그래프를 풀었다면 4차를 그리고 3차를 그린 다음에 그들의 교점을 같이 봤어야 됐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어때? 4차 함수 한 번만 그리면 되겠지. 일이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거야. 그거랑 뭘 비교하는데 그냥 이런 짝대기 직선 아무거나 그려가지고 비교해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설명한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서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거야. 지금부터 한번 예시를 직접적으로 드려볼게.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야. 잘 봐. 자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 함수를 변형시킬 때 어떻게? 직선만 우변 쪽에 남길 수 있도록 직선을 제외한 것들은 좌변 쪽에 남길 거야. 그럼 이런 식이 되겠지.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뭐만 넘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k만 이항돼서 플러스 k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3차 함수라고 읽어볼 수 있겠고 얘는 뭐가 된 거야? 직선 y는 k라는 가로선이 된 거지. 그래서 선생님 이 마이너스 12x도 이항해주면 여전히 12x 플러스 k라는 1차 함수고 그건 직선일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선생님 여기도 그냥 12x도 넘겨서 12x 플러스 k 이렇게 만들어주고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여기 k만 넘겼나요? 얘는 안 넘기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생각을 해봐. 만약에 넘어왔어. 그래서 좌우변이 요런 함수가 돼 있었다고 쳐보자. 뭐 여전히 직선이긴 하겠지. 근데 얘는 가로선이야? 아니지. 세로선이야? 아니야. 길이가 12인 어떤 삐뚤빼뚤한 요런 직선이라고.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직선과 뭐 이런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보는 것과 이런 그래프와 이런 가로선의 교점 개수를 보는 것 중에서 당연히 뭐가 더 쉽겠어? 당연히 이게 더 쉽겠다는 거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이 풀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같은 문제를 최대한 간단하고 빠르게 풀고 싶어서 이렇게 풀고 있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얘랑 얘 중에는 뭘 선택하는 게 간편하고 싶겠어? 이게 훨씬 더 간편하고 싶고 빠르니까 12x는 굳이 넘기지 않고 k만 넘겨서 가로선으로 만들었다라는 느낌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 때 그럼 어떻게 풀겠어? 그 3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데요? 앞서 얘기했잖아. 도함수 추천. 도함수 구해보면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는 6으로 묶어서 고 인수분해가 되어서 다라고 읽어볼 수 있겠고
이게 0이 되는 포인트면 어디야? x는 마이너스 1과 2가 극점 포인트가 되겠고 후보야 아직은 극점이냐 아닌지 판별해 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 x는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값을 넣어보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와 0과 3을 넣었다고 치면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6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결국 5는 플러스겠고 0 넣으면 어떻게 돼? 6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즉 마이너스가 되겠네. 3 넣어봐. 그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입니다. 그럼 부호가 극대 그리고 극소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라고 읽어볼 수 있겠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지. 극대 극소 어디에서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에서 극대 극소를 갖습니다 선생님. 이게 저 우리가 그린 선처함수 y는 fx라 해봅시다. 의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 이것과 뭐의 교점을 비교할 거라고? 요 y는 k 가로선 요 녀석과의 교점을 비교할 거라고. 그러면 y는 k가 이렇게 그려진다. y는 k1. 그때 실근 개수 몇 개? 한 개네. 근데 실근이 교점이 그래서 가로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여기서 접하고 지나간다면 그때 y equal k2는 실근 개수가 몇 개? 하나, 둘, 두 개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려진다면 y equal k3일 때는 실근 개수가 3개, 하나, 둘, 셋 읽어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2개, 여기서는 1개라는 거를 그림을 그리면 쉽게 읽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총 5가지 상태를 분류할 수가 있겠고 이것들을 각각 뭐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라고 봤을 때 뭐가 기준점이 볼게요. 극점의 y 값들을 요 가로선이 지나냐 안 지나냐 사이를 지나냐 바깥을 지나가냐 또 기준일 거라고. 그래서 극점의 y 값은 당연히 구해봐야겠죠. 자 대입을 해봅시다. 요 함수식에다가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는 2를 집어넣어서 극점 값을 구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 넣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이니까 7이겠지. 여기 값은 7이에요. 그 다음 x는 2를 집어넣어보면은 16 빼기 12 빼기 24 그러면 빼기 20이지.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다. 어떻게? 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k의 범위는 뭘까 생각해보면 실근이 3개이려면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거지. 지금 뭐야? 요 가로선 y는 k가 7보다는 작아야겠고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겠지. 등호 포함할까? 등호가 포함되면 어떻게 돼? k가 equal 7이면 정확하게 접하고 지나가는 그때는 실근 개수가 몇 개? 2개. k가 equal 마이너스 20이면 그때 실근 개수도 몇 개? 2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 실근 구하고 싶으니까 등호는 당연히 포함하면 안 되겠지. 이게 정답 범위겠네 라고 푸는 거로. 알겠어? 자 그 다음 부실근도 한번 구해보자. 부실근은 말했던 대로 정확하게 얘네일 때니까 k가 마이너스 20일 때와 또는 k가 정확하게 7일 때라고 정해볼 수 있겠고 실근이 하나일 때에는 이거지. 7보다 더 큰 쪽이거나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쪽이거나 k가 마이너스 20보다 더 작거나 또는 7보다 더 크거나 이렇게 범위를 구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필수 28번 그 그래프풀이 어떻게 풀었는지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떠오르는 것인지 왜 이런 식으로 풀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이런 식으로 결론까지 내릴 수 있도록 잘 연습해 보셔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29번 한번 봅시다. (29번의) 1번부터 볼게.
이렇게 방정식이 나와 있고 그 이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져라. 실근이 3개인데 그 실근 3개가 플러스 2개 그리고 마이너스가 1개 나오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할 식으로 나와 있네.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똑같아. 그냥 풀지 마시고 넘겨서 어떻게? 이러한 3차 함수와 이러한 가로선과의 교점 개수를 읽어보시고 이 함수를 그려내어서 그려보면 도함수를 쳐보자. 이렇게고 3으로 묶어내면 이거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x 이퀄 2와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의 후보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값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봐야겠지. 자, 마이너스 1 옆에 값은 대충 마이너스 2 여기는 0 여기는 3 넣어봅시다. 넣어보면 자 마이너스 2 들어갔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겠고 0 들어가면은 플러스니까 플러스겠고 3 들어가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대.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되죠? 극소, 극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가 어디? x 이퀄 마이너스 1 여기는 어디? x 이퀄 2 이게 y는 fx의 그래프다. 설계할 때는 이거 얘를 y는 fx로 한 거야. 자, 그랬을 때 당연히 극점의 y값들도 중요하겠죠? 미리 구해놓읍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럼 2분의 3 빼기 5인 거지. 2분의 3 빼기 5는 2분의 마이너스 7 이겠고 x는 2 넣어보자.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12 그러면 1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실근이 지금 두 개의 양의 실근 그리고 하나의 음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실근 몇 개인가요? 3개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지. 실근이 3개 나오려면 지금 y 이퀄 마이너스 k라는 선이 어디 그어줘야 돼? 요 사이에 그어줘야겠지. 그럼 선생님 y는 마이너스 k에 구호를 정했네요. 그렇지. 어떻게?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크고요 10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 이거 앞에 문제랑 달라. 앞에 때는 여기가 그냥 k인데 여기 지금은 마이너스 k야. 그래서 마이너스 k 실수 없이 여기 잘 써주셔야겠고 우리가 원하는 건 k의 범위니까 당연히 양면에 마이너스 곱해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 구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이건 무슨 풀이? 그냥 실근을 3개 가질 범위 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여기에다 뭐가 더 추가돼야 돼? 실근이 3개는 3개인데 2개는 양수, 1개는 음수가 될 수 있도록 정해주세요 라는 것까지 들어가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까지 추가되려면 얘는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무슨 말이야? 실근을 이렇게 딱 가로세로 그렸을 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3개가 그려질 건데 2개는 양수 그리고 1개는 음수가 된다는 사실은 요 y축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y축이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그래야 얘는 음수값 얘는 양수, 얘는 양수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지? 이거 이해되겠어? 왜? 뭔 말이야? 실근이 지금 뭐니까? 실근이라는 건 교점의 x좌표니까 실근이 양수라는 건 교점 x좌표가 양수라는 것, 즉 x좌표가 양수라는 것. 실근이 음수라는 건 즉 x좌표가 음수라는 것. x좌표가 음수이려면 당연히 y축보다 왼쪽에 있어야겠고 x좌표가 양수라면 당연히 y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2개는 양수, 하나는 음수이려면 y축이 이렇게 그려서 얘는 음수, 얘는 2개가 양수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볼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조건은 뭐겠어? 이 y축이 여기 그려져야 된다는 게 핵심이겠고 그러면 y축이 여기 그려진다는 걸 실제로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봤어? 어떻게 해야겠어? 결국 y축이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함수와 y축과 관련된 성질이 뭐가 있을지 한번 떠올려보면 힌트가 되겠지. 그래서 그때 뭐가 먼저 떠올라? 함수랑 y축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딱 세 글자가 먼저 떠올라야 돼. 뭐? y절편. 그 녀석이 먼저 떠올라야겠지. 왜? y절편이라는 게 뭐였어? 함수의 y축과 y축과 함수의 교점. 그 교점의 y절편가 y절편이다 라고 우리 정의 내렸었잖아. 지금 우리 함수랑 y축과의 관계를 지금 뭔가 정의해보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y절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읽어볼 수 있겠다.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y절편을 이용해서 y축을 여기로 고정시켜버릴 수가 있을까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보면 지금 y절편이라고 했을 때, 즉 y축이라고 했을 때 y축이라는 함수식으로 뭐야? x는 0이지. 이렇게 튀어나가야 돼. x축은 y는 0, y축은 x는 0.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함수 정보들 중에서 뭔가를 좀 써먹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네. 여기는 x는 2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겠어? 분명 여기와 여기 사이 어딘가에 요 구간 사이에 y축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y축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그때는 실근 두 개가 음수가 되겠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y축이 얘보다 왼쪽에서 그려지면 된다. 요걸 지금 원하는 거지. 그지? 이해되겠어? 그럼 우리는 뭘 찾으면 될까? y절편은 여기일 텐데 지금 y절편이 가질 수 있는 값은 y축이라는 녀석이 분명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그려져야 되니까 y절편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요 구간 안에 y값일 거야. 요 안에서 y절편을 가져야 돼. 근데 y축이 얘보다 이 빨간색 점보다는 왼편에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럼 y절편이 그었을 때 여기가 y절편일 텐데 뭐라고 읽어볼 수 있겠어? 마이너스 k보다 y절편이 작을 때 그때 y축이 얘보다 왼쪽에 있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자, 사고방식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간 거야. 첫 번째 조건이 뭐야? 첫 번째 사고 y축은 요 사이에 그려져야 된다. 그걸 이용해서 두 번째 사고는 뭐야? y축이 지금 얘보다 왼쪽에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y절편을 보시면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y절편이 얘보다 값이 커야겠지. 근데 얘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y절편 값이 얘보다 작다라고 읽어줄 수 있는 거지. y절편이 이 값이 얼마인데 라고 해서 봤더니 y는 마이너스 ky의 9점이잖아. 그럼 y절편 요 점의 y절편 당연히 뭐겠어? 마이너스 k고 그럼 y절편이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k보다 작아야겠네 라는 식의 흐름이 읽어지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어렵죠? 미리 이해했어. 가장 어려운 유형은 하이라이트라고 잘 이해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녀석이 y절편이라는 걸 보면 뭔데? 그래서 보여보면 y절편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여기다가 요 함수의 y절편 어떻게 구해? x에 0 집어넣는 게 y절편이죠?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 0, 0이니까 y절편이라는 녀석은 0인데요. 그 0이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k보다는 작아야 돼요 라는 새로운 부등식이 튀어나온 것이고 당연히 k로 바꿔주면 양변 부등호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주겠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고 이 녀석과 최종적으로 공통 범위를 구해보시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2분의 7보다 작은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0보다 작아야겠고 여전히 마이너스 10보다는 크다라는 최종 정답식을 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저기 그 143쪽에 풀이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답에 마이너스 10과 0 사이에 K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풀이가 나와 있는데 중간에 요 극대 극소 요 증가표를 그려놓고 나서 그 뒤에 풀이는 굉장히 많이 축약되어 있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요러한 사고를 흔들 내용이다를 요 기념을 이용해서는 요 그래프 하나 띡 그려놓고 대충 설명 띄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내용이 요 내용이다라는 걸 너네가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설명해볼 수 있도록 잘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요 필수의 28번과 29번에 관한 내용들이 앞으로 요것들을 이용해서 발전될 거야. 뒤에 적분 단원에서도 결국 실근 개수 문제 계속 나오게 수있거든. 그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방식이 흘러갈 거니까 지금 잘 이해해놔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중요한 문제야. 몇 번에 강조해도 그 중요함이 모자라지 않아. 별표 5개 문제야. 알겠죠? 꼭 잘 이해해 봅시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은 29번에 2번도 충분히 풀어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한번 풀어볼까? 시간도 많은데 29번에 2번 다시 봅시다. 보면 이렇게 나와있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뒤에 나와있는 두 개의 허근 이건 중요한 멘트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왜? 얘는 왜 나온 거라고? 3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그는 몇 개? 3개여야 돼. 근데 실근이 몇 개야? 하나야. 그럼 나머지 2개 당연히 뭐겠어? 허근이겠지 해서 나오는 멘트라고. 이거는 적합표현에서 우리가 교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없어? 허근이니까 당연히 적합표현에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근이 아니면 당연히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야? 실근이 하나인데 그 하나가 양수다라는 것만 중요한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이것만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자, 그럼 똑같이 함수를 바꿔놓고 이걸 마이너스 k다 바꿔놓고 여기 부분을 함수를 그려보면 되겠죠? 얘를 y는 fx라 해보고 그려봅시다. 그럼 더함수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고 인수분해가 되나 해서 봤더니 인수분해가 됩니까?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2와 2일 때가 그 값의 후보들이겠고 그 값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지. 여기와 여기에 대해서 영역으로 보여보시면 대충 마이너스 1, 0 그리고 3 같은 거 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러면 얘는 음수 플러스겠고 0 넣으면 양수, 음수니까 마이너스겠고 3 넣으면 양수니까 플러스겠네. 그럼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겠다 라고 쉽게 이해해볼 수 있게끔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극대, 극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여기가 어떻게? x는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는 어떻게? x는 2 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역시 극값에 극점이 y니까 극값도 구해봐야겠죠.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넣어봐. 그러면 얼마네? 마이너스 27분의 8 빼기 9분의 8 더하기 3분의 8 이어서 27분의 마이너스 8 빼기 24 더하기 72니까 27분의 40이겠네요. x는 2 넣어보면은 8에서
8 빼고 8을 또 뺀 거니까 마이너스 8이겠다. 그죠? 이렇게 결과 구해볼 수 있겠고. 그랬을 때 실근이 한 개 나오려면은 가로선이 여기 그어지거나 혹은 여기 그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문제 포인트는 뭐야? 그 한 개가 양의 실근이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가로선이 여기 그어지면 실근 어디 생겨? 여기 생기지 실근이. 그랬을 때 지금 얘가 어디야? x-3분의 2란 말이야. 근데 실근이 여기면 얘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당연히. 이거도 왼쪽에는 당연히 음수겠지. 그럼 실근이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가로선이 위쪽에 그려진다는 소리네. 그럼 무슨 말? y 이퀄 그냥 k야 아니야 마이너스 k야. 얘가 뭐보다 커야 된다? 얘보다 커야 이쪽으로 그려지고 실근이 여기 생겨서 x는 이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인 거 보장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험 범위는 마이너스 k가 뭐보다 크다? 27분의 40보다 크다. 즉 k는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는 작다. 이것이 최종 범위겠다라고 정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29번에 2번이랑 29번에 1번 잘 이해해서 꼭 스스로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봅시다. 자, 필수의 30번 볼게요. 보면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한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나와있고, 자 이젠 좀 익숙하지? 어떻게 풀어야겠어? 거기 맨 뒤쪽에 플러스 k 나와있는 것만 오른쪽에 이항해 주시면 함수가 어떻게 정리돼? 좌변에는 x 3승 더하기 3x 제곱 빼기 9x 이 녀석만 좌변에 남겠고 걔를 y는 fx로 하면 되겠지. 우변에 뭐만 나와? 마이너스 k만 남겠고. 그럼 또 우리가 할 짓은 뭐겠어? 좌변에 정리되는 함수를 직접 더함수 내가지고 증가함수 판정해서 극점 판정해서 그래프 그려보시고 극값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은 가로선 y는 마이너스 k가 어디 그려져야 될 텐지 혹은 한 실근을 가지려면 가로선 y는 마이너스 k가 어디 그려져야 될 텐지를 이용해 보시면 위쪽에 있는 풀이를 한번 잘 이해해 볼 수 있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필수의 30번을 풀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풀이가 들어가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필수의 29번과 28번을 잘 참고해 보시면 아주 똑같은 풀이로 그냥 똑같이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거니까 딱히 지금 내가 따로 풀지는 않아 볼게. 알겠죠? 그럼 필수의 31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어쩌고저쩌고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있네. 31번에 1번. 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랬을 때 이 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여라 라는 문제는 우리 옛날에 수상에서 부등식 문제 같은 거 풀 때 특히 2차 부등식 관해서 문제 풀 때 이런 거 많이 풀어봤었잖아. 어떤 2차 함수 여기 있고 그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확률이 항상 0보다 클 범위를 구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 어떻게 풀었었냐면 기억을 잘 떠올려봐. 그럼 그때 이렇게 풀었었지 않았어?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면 x축이 이렇게 그려져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2차 함수 값이 0 이상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풀었어? 그러면 x축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0 이상이면은 이렇게 접하면서 그려지는 것까지 포함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풀었고, 이걸 실적으로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이거일 때는 빵개겠고 이거일 때는 한개겠다라는 걸 이용해서 판별식으로 풀었거나 혹은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 이상이다 라는 문제로 풀었었단 말이야. 결과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랬을 때 지금의 필수 31번이라고 해서 함수가 2차 함수가 아니라 4차 함수로 바뀌었다고 해서 풀이가 달라질 것이 있느냐 라고 하면은 전혀 하나도 없다는 거야. 풀이 방식은 매우 똑같아. 단 우리가 2차 방정식이었다면 2차 함수였다면 실근의 개수가 2개인지 1개인지 빵개인지를 판별식으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건 4차 함수니까 실근의 개수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판별식을 이용해 보시는 게 풀이가 안 될 테니까 그래프를 보셔야겠고,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 앞에서 계속 해왔던 것처럼 요렇게와 미수 넘겨서 요 녀석의 실근 개수를 한번 파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야.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자, 위쪽에서는 얘가요 부등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걸 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놓고 있어? 등식으로 써놓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쌤 얘는 부등식인데 갑자기 이렇게 등식으로 바꿔도 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쓰고 있는 정리가 뭐야? 지금 우리는 실근의 개수로서 요 부등식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요 실근 개수가 한 개라도 나온다. 그랬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느낌은 괜찮겠지. 예를 들어서 4차함수 이렇게 있고 y는 마이너스 a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럼 그때 이 부등식을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을 하겠죠. 왜? 이 부등식 성립하려면 우리가 뭐가 성립해야 되는 거야? x 4승 빼기 32x에 마이너스 a보다 이상이다.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성립하고 있잖아. y는 마이너스 2보다 4차함수가 항상 위쪽에 있잖아. 접하면 지나고 있으니까 등호가 이상인 것도 맞겠고, 그죠? 근데 만약에 4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는데 이렇게 지나가. y는 마이너스 1 여기 접하면 지나가. 그러면 이거도 이 부등식이 성립하네? 당연히 안 하겠지. 왜? 마이너스 2보다 아래쪽에 생기는 근호가 있잖아. 그럼 이거 성립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성립하겠지. 이거 항상 위쪽에 있잖아, 4차함수가. 그죠? 이해되겠어? 그럼 자, 우리는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아, 요 방정식이 실근 개수가 한 개라면, 즉 4차함수 개형을 그려보면 요것과 요렇게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물론 여기 가운데 비스듬한 것도 있긴 하지만 얘네들에 대해서 실근 개수가 한 개이려면 가로선이 전부 다 이렇게 그려줘야 실근 개수가 한 개가 나오는 것이지. 그랬을 때 모든 케이스들에 대해서 항상 이 부등식은 성립을 한다라는 걸 읽어볼 수가 있겠다. 한 개가 아닐 때 성립하는 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실근 개수가 두 개이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일 텐데, 어쨌든 간에 실근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면 항상 y-2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범위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그럼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 당연히 아니게 되겠지. 그 말은 무슨 말? 실근 개수는 언제나 한 개로 풀어야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 부등식 문제를 실근의 개수 문제로 바라보시고 저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꿔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다. 실근 개수가 한 개라는 것이 정답이니까 라는 걸로 풀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 사고론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풀이는 뭐 똑같지? 그냥 더함수고에서 이걸 y는 fx로 하고 더함수고에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x가 2일 때, 그리고 또 0 되는 게 있나 해서 봤더니 0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만 극과 후보가 되겠고, 2를 기준으로 좌우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1 넣고 3 넣어볼게. 1 넣으면은 4 빼기 30이니까 마이너스, 3 넣으면은 4, 8, 32 아니 27 곱하기 4니까 얘는 플러스겠다 어차피 간에.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서 극소점이 생기겠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4차함수인데 4차함수 개형 중에서 뭐? 극소점 하나만 있는 이거인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여기는 얼마? x는 2인 점, y 값은 얼마? 대입해봐야겠죠? 대입보시면 얼마? 2 넣어보면은 16 마이너스 64인 거니까 마이너스 48 이라고 읽어볼 수 있겠고, y는 마이너스 2가 실근 개수가 한 개이려면 여기를 정확하게 y는 마이너스 2로 접하면서 지나가야겠죠? 즉 마이너스 2는 뭐다? 마이너스 48이다 라고 읽어볼 수 있겠고, 그러면 선생님 a는 48이네요 라고 정답을 내면 될 텐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있어?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러 나와있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다는 건 뭐야? a는 48
범위가 아니라 어떠한 값으로서 나온 거네. 정답이 아니야? 아니겠지 당연히. 정답은 뭐겠어? 우리가 지금 실계수가 한 개인 걸 고려했는데 사실 3차함수의 경우는 어때? 이렇게 그리든지 간에 어떤 가로선과 실근이 아예 안 생길 수가 있어? 그건 없지.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항상 한 개 이상은 생길 거야. 3차함수의 경우에.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3차함수가 아니라 4차함수잖아. 4차함수면 그래프를 이렇게 있을 때 가로선을 그냥 밑에다 싹 그어버리면 실근이 있어 없어? 없잖아. 교점이 없다고. 4차함수의 경우에는 실근이 개수가 빵 개인 것도 항상 빼먹지 말고 고려해줘야 된다. 요것이 이 필수 31번의 실수 포인트예요. 알겠습니까? 4차함수의 경우에는 실근 개수가 없는 것도 고려해줘야 된다. 즉 이게 아예 안 만날 때, 즉 y는 마이너스 a가 아래쪽에다가 그려지면 아예 안 만날 거 아니야. 실근 개수가 아예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때도 정답이 될 수 있겠다. 즉 뭐 마이너스 48보다 뭐가 작아? 마이너스 a보다 작을 때. 그러면 바꿔서 48이 a보다 클 때가 되겠고, 얘랑 합쳐주면 결국 범위는 뭐야? a가 48 이상이라는 것이 최종 범위로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였고, 두 번째 풀이는 뭐냐? 실근의 개수로 보는 게 아니야. 최대값 최소값 문제로 보자.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혹시 구해보자면, 봐봐. 이 함수가 항상 0 이상, 즉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건 최대값과 관련된 정리야, 최소값과 관련된 정리야? 라고 했을 때 그래프 개요라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지. 그러면은 대충 요런 느낌의 4차함수 혹은 요런 느낌의 4차함수 혹은 요런 느낌의 4차함수를 읽어볼 수가 있겠고, 얘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최대값보다는 최소값들에 관련된 얘기겠지. 그럼 얘는 당연히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고, 뭐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함수를 구분해야 돼? 마이너스를 집어넘겨서? 별 필요 없지. 그냥 요 함수 자체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구하는 선생님? 최소값 어떻게 구한다고? 후보가 두 가지다. 구간이랑 끝값, 트윗값. 구간이랑 끝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 없어. 왜? x는 지금 모든 실수잖아. 구간 자체가 안 나와 있다. 그럼 얘는 후보야 아니야? 당연히 후보가 없냐? 구간이 안 나와 있잖아. 후보 자체가 아니라고. 그럼 당연히 값은 어디서 나와야 돼? 트윗값은 나와야 돼. 트윗값은 뭐야? 그값. 2차 함수라면 꼭지점 1 텐데, 혹은 구간함수라면 구간이 끊기는 지점 1 텐데 구간함수야? 구간함수 아니니까 제외. 2차 함수야? 2차 함수 아니니까 제외. 답은 어디서 나오겠어? 그값이 정답이겠네 라고 그냥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함수를 요거라고 보시고, 요 함수를 y는 fx라고 해서 똑같이 그값을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어차피 a는 있으나 마나 미분하면 날라갈 거잖아. 도함수는 똑같을 거라고. 그 다음 풀이 과정은 똑같겠고, 그값이 x는 2에서 극소겠다라는 것까지 똑같겠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까지 똑같이 유추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여기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건 뭐만 달라져? 여기 y값이 달라지겠지. 어떻게? x는 2를 넣었을 때 원래 얼마였어? 마이너스 48이었는데 뒤에 플러스 a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48 플러스 a다 라고 정해줄 수가 있겠지. 이게 얼마야? 이게 최소값이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그 최소값이 0 이상이면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풀 거라고. 우리 옛날에 2차 함수에서 풀었던 거죠. 그럼 뭐야?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되겠고, 그래서 a는 48 이상입니다라고 답이 바로 채워낼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풀이 1번과 풀이 2번의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돼. 풀이 1번은 뭐?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를 실근의 개수 이용으로 바라본 것. 그게 아마 이 개념을 위해서 원하는 풀이였을 것이고, 두 번째 풀이는 뭐야? 이 부등식을 부등식 있는 그대로 함수와 관련된 부등식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 관련 문제로 푼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최대 최소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지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31번 역시 중요한 내용이야. 잘 이해해보도록 잘 복습하도록 해봅시다. 넘겨서 마지막 문제죠. 필수의 32번 인데 문제를 보시면 어때? 필수의 32번 보면 32번에 1번 먼저 볼게. 그러면 x가 0 이상일 때 부등식 어쩌고저쩌고가 0보다 항상 이상이다라는 게 항상 선입하도록 하여라 라는 문제고, 앞에서 봤던 31번의 1번 문제와 매우 똑같은 문제라는 걸 읽어볼 수 있겠지. 다른 점은 뭐야? 얘는 구간이 나와있네. x가 0 이상이라는 구간이 제시되어 있다고. 그럼 풀이 1번의 경우에는 똑같이 풀면 되겠지. 실근이 있으니까. 다만 그 실근이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로선이 그어졌어. 그럼 실근이 몇 개야? 통상적으로는 3개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범위가 주어졌다고. 만약에 x가 0 이상이다 일 때만 고려할 거니까 y축이 여기로 해서 닫혀있는 거 보여보자. 그러면 y축이 0이 있다면 얘네는 지금 x가 0 이상일 때 얘네들을 실근으로 고려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왜? x가 0 이상이니까 이쪽을 볼 거야 안 볼 거야? 쳐도 안 볼 거야. 그럼 이 오른쪽만 볼 거니까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엔 실근이 하나만 있네. 그리고 그 하나에서 접하고 지나가고 있네.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겠네. 항상 0 이상이겠네 라고 읽어볼 수 있겠다고. 그래서 이런 포인트, 사소한 포인트들 때문에 풀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32번 한번 풀어보면 자, 역시 풀이 1번 실근의 개수로 보자면 함수를 변형시켜야겠죠? x 3승 빼기 3x 제곱 이꼴 마이너스 2라는 실근의 개수 문제로 바꿔주시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도함수 내시고 하면 똑같이 해봐.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난 바로 그랬지만 너네는 도함수 내가지고 꼭 극잡신지 아닌지 판정해보고 그렇게 그려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까지도 유도해볼 수가 있어. 한번 너네가 잘 해봐. 그랬을 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가, 자 여기만 봐야 돼. x가 0 이상일 때만 볼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가로선 이렇게 그려지면 실근이 여기서 하나 생기지만 얘는 고려해 안 고려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왼쪽 오른쪽만 볼 거라 y축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전히 실근이 몇 개야? 2개네. 이건 안 되겠지. 우리 결국 뭘 가지면 된다? 오른쪽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에서 실근이 하나만 생기면 되겠고, 그건 어떻게 써? 요거겠네. 이게 y는 마이너스 a일 때. 이거보다 살짝 아래. 가로선 여기 그려진다. 그때 오른쪽 영역에 실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럼 여기는 탈락일 거고 얘는 아니야. 이런 건 정답이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조심할 거 있어. 아 선생님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요.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틀리는 거고, 위에도 있다.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역시나 얘도 오른쪽 부분에 실근이 하나 생기니까 정답이겠다라는 것이고, 이 문제에서 중요할 점은 뭐야? 원래라면 이게 없다면 실근의 개수가 하나여야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읽어볼 수 있겠지만, 이게 있으니까 얘도 오른쪽 영역에서 실근이 한 개다라고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 실근의 개수 문제가 아니었잖아. 지금 원래는 부등식 문제였어. 그럼 이 부등식 성립하기 위해서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봐봐. y-2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 분수식 성립해야 돼. 이 분수식 성립하면 뭐가 성립해야 돼? 결국 요게 성립해야 된다는 뜻인 건데 어디에서? 오른쪽 부분에서 x가. 근데 당연히 이 가로선보다 아래쪽으로 가는 부분이 생기잖아. 이게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이거 할 때 뭘 때 성립해? 이럴 때 성립하겠지. 마찬가지로 얘는 어때? 성립하지? 항상 이거보다 위쪽에 있지. 그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가 정답이네요. 어떻게? 이 극값이 얼만데? 라고 해서 구해보면 선생님 저 지금 도함수를 내가 안 그렸잖아요. 선생님 내가 도함수를 안 찾아가지고 여기가 정확하게 극값이긴 할 텐데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때 쓰는 게 3차 함수 직사각형 풀이다. 어떻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길이는 좀 더 똑같다. 0부터 3까지가 3칸이니까 한 칸당 몇 칸? 1, 1, 1. 여기는 얼마겠어? 2칸 갔으니까 2겠네. x는 2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럴 때 쓰는 거야. 참고로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된 이유는 이거 그냥 인수분해해보면 이렇게 돼서 그래. x제곱에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x는 0에서 접하고 x는 3에서 하나에게 가져야겠지. 이건 중근, 이건 단일근일 거야. 오케이? 그리고 3차 함수 최고차항 계속의 양수니까 이런 개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야. 중근 갖고 실근 하나 갖게. x는 0에서 중근, 3에서 단일근.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고, 아무튼 그걸 이용해서 하면 극값 때문에 이렇게 3차 함수에서 비례 관계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아마 을퍼는 본 거야. 조금 어려운 버전이야. 너네 이거 어려우면 이거 이해하지 않으려도 괜찮아. 그냥 성실하게 도함수 구해서 극값 어딘지 찾고, 그래도 너는 뭐일지 하면 성실하게 천천히 구해봐도 괜찮아. 그게 오히려 더 정석적인 풀이야. 아무튼 난 저렇게 했고, 그래서 y값 구해보시면 이 놈은 얼마냐? 8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4네. 그래서 우리 풀이는 뭐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2 하면 된다. 더 아래쪽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가 뭐 a는 4 이상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고, 이게 첫 번째 풀이였어. 두 번째 풀이는 뭐야? 최대값 최소값 중에서 최소값 쓸 이유는 풀이겠고, 그러면 요 함수의 최소값은 당연히 구간의 극값과 극값 두 녀석이 후보겠고, 극값은 지금 우리 찾아냈지. 다만 요 뒤쪽에 플러스 2가 들어온 거니까 극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a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고, 근데 여기도 극값이 있는데요? 이게 고르면 안 되겠지. 왜? 지금 최소값 볼 거잖아. 극값 중에서도 작은 값을 선택해줘야 정답이겠죠.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후보로 들어오겠고, 구간의 극값 x에 0 집어넣었을 때 얼마야? 여기네. 그래프를 봐. 이게 최소값이겠어? 아니겠지. 뭐 넣으면 0인 건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더 작을 거다. 오케이? 그래서 a가 최소값이겠고, 최소값 이 녀석은 결국 0 이상이면 된다라는 식으로 풀어주면 되니까 a가 똑같이 4 이상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앞에 필수의 31번에 1번 최소값 풀이 이용해서 풀 때랑 똑같은 논리를 이용해 준 거야 라는 게 여기 필수의 32번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필수의 32번의 2번 같은 경우에는 fx랑 gx의 분음식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전혀 줄 거 없어. fx10 나와있고 gx10 나와있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맨 처음에 이거 함수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라 그랬지? fx와 gx의 실근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는 gx에서 항을 잘다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hx 함수와 직선 중에서 뭐가 제일 편하다? 가로선과의 교점개수로 볼 것이다 라고 우리가 풀었었잖아.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gx에서 거기 a, 이수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주면 필수의 32번도 쉽게 풀 수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이용해주면은 요 도함수의 활용 중에서 실근의 개수 필수의 이제 다 풀어본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뒤에 속도와 가속도 한번 진도 나가봅시다.